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대 초반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35.9%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00여 명 정도 줄어드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수치를 보면 청해부대 확진자가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오늘 발표된 수치를 두고 보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겠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우리가 기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면 감소세에 들어갔을 텐데 델타 변이의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지금은 별 감소나 증가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델타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일 수가 있겠고 예. 이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화하게 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따라가게 되면은 계속 다시 증가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유지해도 향후에 증가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우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감소세에 있다 또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수도권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35.9%. 이 계속 매주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오늘 저희가 보면 35.9%는 최고치라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2주 전부터 꾸준하게 예. 일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 퍼센트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 환자 수 자체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7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사실 1단계로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고 특히 산밀에 또 역학조사가 어려운 유흥시설,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동안 바이러스 전파가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도 좀 인지가 늦어져서 확인했을 때는 이미 N차 전파가 특히 유흥주점 중심으로 많이 전파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수도권의 증가가 있으면 그다음에 비수도권 증가가 연이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예측했다면은 좀 선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단계 격상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좀 선제적으로 미리 단계 격상을 하고 그런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점검 같은 것들이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필요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휴가철에 이제 이동량이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또 비수도권에서 또 수도권, 또 비수도권에서 여러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끼리 모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좀 휴가를 분산하시고 좀 소규모로 가시거나 좀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지금 앞으로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방역당국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냥 4단계로 2주를 지속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는 게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조언들을 내놨었는데 결국에 플러스 알파는 없었네요. 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감소세를 나타낼 만큼 효과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아마 이 정도가 최대 효과인 것 같고요. 예. 문제는 현재의 양상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감소세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추가적인 알파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양상이 이제 비수도권에서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수도권에 대해서 좀 특별히 강화된 방역 조치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을 위해서 아마 플러스 알파를 지금 조금 바로 적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이제 시그널 자체가 또 이제 국민분들 여러분들께서 얼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는가의 결과에 따라서 또 현장에서의 수용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타났던 최근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장에서 효과
감염 양상, 전파 양상을 한번 분석해보고 또 좀 우리가 좀 수정하고 또 완화하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조치들이 좀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장되는 거리두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2주 연장이 됐기 때문에 다들 어떤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하고 함께 새롭게 규제가 강화된 부분, 완화된 부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강화가 있고 완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뭐 지난 2주 동안 네. 수도권 시민들이 겪은 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낮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예. 6시 이후에는 2명밖에는 모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영업 제한은 10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제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조금 강화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 겨울 3차 대유행 때 사실은 낮에도 이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죠. 예. 근데 카페나 식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근데 그건 또 이제 경제적인 이 소상공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또 하나는 폭염 문제가 있습니다. 예. 좀 그늘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낮 시간에 사실 뭐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난 2주처럼 앞으로 8월 8일까지 2주 더 진행이 되는데 이 강화된 부분은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으로 뭐 사설 스포츠 시설에서 풋살 경기라든가 예. 야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경기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집합 제한을 좀 풀어주는 이 안이 있었는데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되어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 8월 8일까지는 이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전시회의 경우에도 상주 인력들이 있어요. 주로 부스에 대기하는 인력들인데 예. 이런 인력들은 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전시와 스포츠 부분은 강화됐고 예. 좀 완화된 부분은 이제 장례식과 결혼식입니다. 친족들만 참석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예. 친족 여부 상관없이 49명까지 예.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집합 금지지만 49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김경호 교수님께서는 그 비수도권에 대해서 선제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네, 텐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일단 비수도권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 일요일쯤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죠. 지금 지자체 간에 왜냐하면 이게 중앙 방역 대책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간의 이 조율과 협의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거쳐서 주말에는 발표가 될 것 같은 게 문제는 대표적으로 강릉은 4단계인데 조금 올라가면 양양속초는 2단계였고요. 예. 지금 3단계로 올렸습니다. 예. 또 내려가면 뭐 삼척동에는 2단계다 보니까 그러면은 강릉의 피서객들은 야간에는 이 백사장을 나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한 30분만 올라가면은 그 해수욕장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풍선 효과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풍선 효과가 있고 지자체 간의 풍선 효과도 있다 보니까 이동량은 계속 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자체도 좀 일괄적으로 그럼 아예 3단계 전국이 수도권이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렇게 하면 풍선 효과는 없지 않겠는가 네네. 하는 논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물론 여러 가지 강화 조책을 하면 확진자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수용성 같은 것들이 또 자영업자 뭐 어떤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억제하는 방역 정책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완화하거나 유도하는 정책으로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대면 소비 대신에 비대면 소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한다든지 또 아니면 검사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의료진이 직접 검체를 검사하고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의료진도 힘들고 검사 받으시는 분도 힘드니까 그렇다고 자가검사 키트를 하기에는 또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채취는 자기가 하되 이제 검사는 PCR로 하고 근데 PCR도 이제 10개나 20개를 한 개로 모아서 하면은 비용이 더 저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채취하는 게 얼만큼 정확한가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8, 90% 정확하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채취는 자기가 해서 이제 검사는 PCR로 하는 방법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해본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고 좀 숨어있는 감염자도 많이 찾을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한번 2달 전에 감염을 앓고 났다든지 백신 접종 완료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지만 대면 소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QR코드에 연계를 해서 좀 이용할 수 있게든지 하면서 좀 소상공인 골목 상권을 조금 활성화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병행을 같이 하면서
억제 정책을 같이 쓰는 것이 우리가 한 9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좀 계속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상황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번에도 그 기습 시위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초에, 걱정이 되네요. 네, 네. 7월 초에 여의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네. 여의도는 이제 이 경찰 병력이 막았죠. 그러니까 종로 도심에서 예. 갑자기 기습 시위가 있었고 그 여파인지 아닌지는 아직 역학조사상 확인이 안 됐지만 예. 이 집회 참석자 중에 3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잠복기 내에는 들어있어요.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지금 이 오늘 2시 원주 집회도 사실 지금 이 행정명령상으로는 불허예요. 예. 지금 원주가 3단계 격상했는데 네네네. 집회만은 4단계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1인 시위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안 되는데 지금 한 99명씩 이제 몇 팀으로 나눠서 공간을 나눠서 집회를 할 거고 전체적으로 한 792명 정도가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노총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행정명령상으로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지난해 여름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면 그 보수단체 집회가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했고요. 예. 막았었고 이 다수 시민들은 코로나가 너무 위험하니 이 집회는 불허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높았어요. 네. 근데 그때 뭐가 감행됐냐면 차량 시위를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9대의 차량에 사람들이 나눠 타고 사실 접촉 가능성은 없죠. 이 차량이 이제 이렇게 그 퍼레이드를 하는 형태로 시위를 하는 것이 이게 법원에서는 이 정도는 가능하다. 행정당국은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훨씬 이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적어도 한 100명 이내로는 이제 예. 모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한 가지 꼭 민주노총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 자유가 있죠. 주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달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의성과 적절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시위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두 번째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의 집회는 지지를 받기는 어렵죠. 예.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저는 민노총 지도부가 좀 명단을 내리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또 불법 시위가 돼서 네. 어떤 이제 뭐 수사와 그 여러 가지 법적 처벌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백신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모더나 백신, 그러니까 50대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50대의 경우에는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되고요. 정부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하면 델타 변이를 72%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예방 비율, 입원 예방 비율은 무려 96%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 효능이 좋다 이제 이런 설명인데요. 모더나가 전반적으로 접종이 좀 확대가 되면 델타 변이 확산을 저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질병청에서 소개한 영국의 연구 결과가 저 캐나다의 예. 연구 결과가 조금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좀 분석해서 좀 다시 질병청에서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차 접종 효과 70%까지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예, 좀 다시 한번 원본을 좀 다시 한번 분석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1차 접종만으로는 그래도 약하지만 한 30-40% 정도 감염 예방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감염 전파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0대 분들이 일단 1차라도 맞게 되면 위중증이나 사망 확률을 매우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기대가 되는데 지금 50대 분의 사망하신 분들이 벌써 지금 7월 1일부터 벌써 6분이 지금 사망하셨고 예. 위중증도 80분 이상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중환자실에 계신데 일단 50대 이상 분들의 위중증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50대 분들 한 570만 명이 이제 1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11% 정도 1차 접종률이 좀 증가할 수가 있겠고 1차 접종률의 어떤 그 예방 효과를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염 전파 예방 효과는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예. 감염 전파 확산세를 꺾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 하지만 50대 위중증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도입되는 물량이 언제 빨리 많은 물량이 도입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인데 다음 주 이제 질병청 발표가 있겠지만 8월
초중순까지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빨리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 예감이 있어서 이제 조금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그만큼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인내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방역 수칙이 있어서 그거 짚어볼 네. 텐데요. 그 공연 있잖아요. 어떤 네, 건 네. 위반이고 어떤 건 위반이 아니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희가 어제 그 부산에서 취소된 나훈아 씨의 맞습니다. 공연을 짚었는데 또 이승환 씨 공연은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예. 나훈아는 안 되는데 왜 이승환은 되느냐? 되느냐? 전혀 그게 아니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산 백스코는 안 되는데 왜 예.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되느냐? 이렇게 장소로 바꿔서 부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만약에 이승환 씨가 부산 백스코에서 공연한다 그랬으면 이게 취소됐을 거고요. 예. 불어대는 이 공연이고 나훈아 씨가 만약에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하면 됐을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네. 그 문제는 등록된 공연장이냐 아니냐. 우리가 공연장이 상설 공연장들이 있어요. 예. 그 뮤지컬 공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로에 가면 연극도 합니다. 예. 가보면요.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서 온라인 앱으로 문진도 다 작성하고 예. 온도 체크도 다 하고 거리 뛰어들게 앉아서 앉는데 등록 공연장은 상시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이 판단하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 부산 백스코는 여기가 전시 컨벤션 다목적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뭐 이제 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등록 공연장이 아니면 상시적인 통제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때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장소가 문제입니다. 등록된 공연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공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목적 시설에서는 이제 아주 특이하게 벌어지는 대형 공연은 불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 나훈아 시코 선수는 워낙 뭐 많은 관객들이 예. 또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역 상황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등록 공연장에서 다시 열리게 되거나 예. 이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예. 제일 좋은 건 코로나가 빨리 떨어져서 예정된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공연장이냐 아니냐에 따른 그 차이였다는 점이고 지금 나훈아 씨 부산 공연은 연기가 된 거고 이승환 씨도 뭐 물론 위반되는 뭐 사안은 아니지만 아닙니다만 잠정 연기를 스스로 했습니다. 아, 스스로? 공연은 안 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죠. 코로나19 대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이어진 순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